안녕하세요. 스테이블 집중 코리아 조이랩의 최선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컴피 UI SV3D 애님디프 파트 1 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피 UI에서 최근 SV3D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관련된 부분과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줄 애님디프에 관련된 기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스테이블 집중 코리아의 김원호님이 스테빌리티 AI에서 스테이블 비디오 3D가 나왔군요 라는 포스팅을 올려주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나니까 저희는 정말 자다가 눈 번쩍 뜨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아니 지금 해보고 정리해볼 것도 너무 많은데 여기에 SV3D까지 나와주신다면 아이 좋아. 감사한 일입니다. 이 SV3D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스테이블 비디오 3D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컴피 UI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코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선 이 스테이빌리티 AI사에서 나온 이슈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런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개요인지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이미지 관련된 걸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좀 더 내려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G123XL과 그리고 스테이블 G123이 나오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SV3D에선 더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관련된 키 테이크 어웨이스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에는 이 릴리스가 SV3D U 버전과 P 버전 두 가지의 변형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U 버전의 경우는 단일 궤도로 생성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P 버전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각도를 변경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테빌리티 AI 멤버십을 통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업적인 용도의 경우도 여기 이 해당 경로에서 모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V3D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보여드렸던 그 해당 경로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는 경로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이 경로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관련된 걸 비상업적으로 쓰겠다 해당 부분을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확인이 끝나고 나면 관련된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추려 설명을 드려보면 이 해당 모델에 관련된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해당 사이즈는 이제 576, 576 사이즈와 그리고 21개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U 버전과 P 버전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하는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모델 두 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델을 다운로드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저장하는 경로는 컴피 UI의 모델스 폴더 하위에 체크 포인트 안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된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걸 바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 관련된 부분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 워크플로우 관련된 부분을 실행을 하셨을 때 이런 형태로 노드가 에러가 난다면 반드시 이 컴피 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 관련된 SV3D에 대한 서포트 노드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테이크 2 이미지를 기반으로 SV3D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미지를 한 장 준비를 했어요. 해당 이미지도 AI를 통해서 생성한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저희가 SV3D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저희가 마스크를 따서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도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장표에 여기 있는 다운로드 경로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는데 이 이미지를 컴피 UI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노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드 이미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SV3D는 어느 정도 아직은 좀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배경은 흰색, 그리고 안에 있는 객체는 최대한 단순한 이미지의 형태를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 있는 컨디셔닝 그냥 512 기준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드를 살펴보시면 여기 이 체크포인트 로더, 여기가 지금 SV3D 모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P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은 다른 경로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의 옵션은 기본적인 옵션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브 애니메이티드 웹P 기준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프리뷰 형태로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이브 노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와, 이 정도면은 사실 아이콘이나 뭐 혹은 그 외에 여러 부분에 작은데 좀 쓰기에 너무 괜찮은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관련된 부분 중에 여기 보면 엘리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 정도 줘보도록 할게요. 요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해당 개체 턴테이블의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프로세스가 나중에 좀 중첩되면 실제로 모델링을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가 변경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 테이크 3는 이제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SV3를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이런 이미지를 턴테이블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진행은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를 다운로드 해주시고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노드를 불러온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온 상태고, 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단지 여기 있는 사이즈만 제가 좀 더 늘렸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Q 프롬프트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걸 진행하실 때 이제 나중에 계속 변경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 관련된 시드를 픽스드 상태로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테스트 하실 때는 이 관련된 픽스드 된 부분을 반드시 풀어보시고 랜더마이즈 된 상태에서 여러 시드 상태를 여러 번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안정적인 시드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재 저는 이 과정, 제가 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시드를 선택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제법 턴테이블이 돌고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사실 그냥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야, 이미지가 일단 도는 거니까 이거 쓸만한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저희가 뒷면을 본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이분도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뭐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약간의 디테일들이 뭉개지거나 깨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좀 완벽하다기에는 얼굴에 관련된 디테일들이 다소 측면이든 혹은 이 뒤에 있는 머리에 대한 디테일이든 부족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지금 SV3D로 만들어진 512768의 결과물이라면 이거를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SV3D와 애님디프에 관련된 부분은 테이크가 3.5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관련된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걸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워크플로우나 이걸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 관련된 설치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파트 2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워크플로우에 사용되는 커스텀 노드들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3.5 테이크 여기에 들어가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이 워크플로우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워크플로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세이브 이미지 노드가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M을 눌러서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하시고 일정 폴더에 파일을 저장을 해 두시고 단일 폴더에다가 옮겨 주신 후에 그 폴더 경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노드를 불러온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커스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 어드밴스 컨트롤레이션은 커스텀 노드에서 이렇게 폴더 내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이 노드를 사용해서 이 폴더 경로에 이전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만든 그 턴테이블 이미지 21장을 여기에다 저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21장의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폴더 세팅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로드 체크 포인트에 모델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이 모델을 꼭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컨트롤 렉 관련된 모델이 있는데 라인 아트 모델, 뎁스 모델 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애님디프 관련된 커스텀 노드인데 이 관련된 커스텀 노드에 깃에 가시면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모델 링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MMSD V15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애님디프가 SD V15 기준의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 체크 포인트도 SD 1호 버전이고 여기 있는 애님디프도 SD 1호 버전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애님디프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피 UI가 최신 버전인데 얘가 과거 버전인 경우에는 이 버전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경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나시는 경우에는 커스텀 노드를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걸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도 제가 그 앞서 보여드렸던 샘플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프롬프트예요. 자, 이제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턴테이블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까 옆면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많이 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 해당 부분이 많이 해소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좀 더 단순화된 버전이긴 한데 이 정도에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저희가 이제 애님디프를 사용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이전과 다르게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 중에 일부 깨지는 부분들 혹은 뭐 사라지는 부분들 혹은 튀는 부분들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 얼굴 관련된 부분들이 뭉개져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님디프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저희가 보이지 않는 부분, 연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강하게 되면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저희가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었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나 복잡한 부분들을 파트 2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